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 왔던 성수동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근래 이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샵들이 되게 많이 열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왜 요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많이 모이는가에 대해서 각자 소장님들이 생각하는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리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약속 잡을 때 성수에서 잡으세요? 저는 사실 성수 문화에 그렇게 친숙하진 않아요. 소개팅 할 때만 몇 번 가보고 그러면 언제적이에요 그게? 이미 한 5년 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성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 이유가 뭐냐면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래요. 대부분 이제 플래그샵이라든지 이제 팝업 스토어면 지도에 확 뿌려져 있고 가면 뭔가 행위들을 하잖아요. 재밌는 것들을 하고 심지어 상품까지 줘. 무료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더 재밌는 거죠, 이제. 근데 성수 같은 경우는 방문했을 때 계속 새로운 곳들이 나오고 그게 일시적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그 동네가 어쨌든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성수를 갔을 때 어니언 카페에 있던 거리였는데, 여기도 보면 지하철 도로 이면에 있는 도로고요. 옆에 보면 영성, 정밀, 작은 공장들이 있어요. 1층 정도 규모인데 박공 지붕으로 있는 공장들이 쫙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이 풍경이 이렇게 성수의 지금 풍경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방문했던 게 이제 어니언이라는 카페였었고, 이것도 과거에 어떤 공장 같은 공간을 썼던 건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도 과거에 있던 그런 문 같은 것들은 좀 남겨놓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도 바깥에 있던 벽돌 부분만 부분적으로 떼내서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을 좀 두고, 바깥에 있는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계속 남겨두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모레 성수 같은 경우도 기존 건물에 골조를 두고 더 내부에 있는 벽들은 콘크리트 블록 쪽으로 쌓는다거나,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위에 경량철골로 된 지붕들은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고 부분적으로 있는 노출 콘크리트로 되게 깔끔하게 부획을 해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면 화장품 진열된 데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대기 공간은 조금 바깥에 있는 공간이랑 안에 있는 골조들이 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서 보이는 건물들도 웬만하면 이제 그 옛날 공장에 있는 뼈대를 계속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건축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길고 엄청 높고 빛이 잘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공간을 좀 자유롭게 구성을 한다거나 쓰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본인들의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페남 건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불란서 집 같은 그런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케이스였었고, 그래서 내부에서 있는 모습들도 콘크리트 같은 거 보면 다 노출시키고 부분적으로 골조라 이런 것들은 바닥 부분들은 새로 한 인테리어였던 것 같아요. 꼼데가르송 건물도 그냥 부분적으로 건물 1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내부에 대부분 이쪽에는 이런 노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상점들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벽체를 세워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업스토어에 봤던 쌍쌍바, 이 건물도 못 들어간 상. 예약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근데 여기도 요거 다 떼면 주택 건물 같은 거였었죠. 네, 예전엔 주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간판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네온 사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건물을 이제 포장을 하게 됐고, 그 안에 컨텐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왔던 팝업스토어는 주라기 파크. 이것도 결국은 못 들어갔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일반 주택같이 보였던 건물인데, 이것도 내부 공간을 팝업스토어로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앞에 봤던 옛날 건물 뜯어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공간 자체를 다시 재활용한 케이스였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안소미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이제 계속 바뀌는 방식의 샵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렌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크지 않은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굿 러너라고 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바깥에 있는 외장재 다 뜯어내고 그 흔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인테리어 요소로 적용했던 것들이 이 성수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을 보면서 나는 완전 충격을 받았던 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핫플이라고 하는데 홍대나 압구정, 가로수길 이런 데는
맥락이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길, 뭐 가로수길도 가로수길이 있고 메인 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맥락 같은 게 있었는 것 같은데 성수동 이번에 갔더니 팝업이 여기저기서 막 열리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그때그때 인터넷으로 막 찾아가지고 메뚜기 뛰어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스팟들을 클리어하고 가는 느낌으로 네. 그 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되게 맥락이 없는 것 같은 게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가게 이게 아니고 되게 템포러리하게 딱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주는 그 무맥락성? 그게 저는 되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어린 그 밑에 세대들이 우리보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 쇼츠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랜덤으로 푸시되는 그런 정보들을 소비를 하면서 생긴 새로운 경향성인가?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사서 본 책 중에 하나가 한병철 교수님의 서사의 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서사와 이야기를 구분을 해요. 어쨌든 결론은 그 서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이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저는 좀 동네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성수동을 하면서 약간 생각이 들었던 거는 왜 홍대나 명동이나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도 한때는 핫플이었지만 지금은 다 뒤로 밀려났잖아요. 근데 성수동은 좀 찾아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행정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정이 돼 있대요. 들어올 수 없는 이제 종목이나 이런 프랜차이즈점들이나 거. 예, 종목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단기간에 계약이 돼 있는 건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팝업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팝업이 생긴 것 같은데 팝업 자체는 임대차 보호법도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마다 5% 인상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잠깐 들어오는 거는 깔세라고 불러가지고 그게 아예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고 그게 잠깐 들어오는 임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기업들이 잠깐 진짜 부르는 게 값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대여료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런 큰 기업들의 팝업 스토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문화 현상 나도 봐야지, 나도 알아야지 하면서 또 동시에 너무 좋은 데가 많고 너무 잘해놓은 데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를 계획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성수동에서 본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를 위한 그런 공간들이었잖아요. 네. 이런 외부 공간을 활용하기도 할 거고 네. 이제 저는 얘네들이 다 남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저는 그때는 맥락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저게 남는 게 성수동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데 되게 필요한 요소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남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런 장치들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비어있는 공간들이 그러니까 저게 비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형식 유형이 천막만 쳐놓고 쓰는 것 같은 인상이었는데 어쨌든 저런 유형들로 결국에 남아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게 전체적으로 다 대규모 개발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효용이 그러니까 성수동의 입장에서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이것들을 보면서는 이거를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때 그 니즈를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정말 건축가가 필요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냥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현상만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는 이런 유형들이 거의 잠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도 우리 카페 안에서도 팝업스토어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공간들 안에도 이제 공간을 또 쪼개서 그 안에도 뭔가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그냥 모든 게 다 팝업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엑스포나 이런 거 하면 네. 파빌리온 나라에서 와가지고 하나씩 짓는데 되게 심도 있게 공간 연구하고 디자인하는데 컴팩트하게 그 구획된 영역 안에서 자기가 의미하고 싶은 거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상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접하기는 힘들고 진짜 어떤 지역이나 축제를 가야만 그런 파빌리온들을 만날 수 있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그래서 팝업 스토어가 건축이면 약간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성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튼 궁금하더라고요. 그 당일날 봤을 때는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사진 정리하고 보니까 나름의 그냥 성수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사무실 현장 뭐 일만 하다가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짜 온몸으로 부딪힌 경험이라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정면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을 잘 보고 온 것 같아서 의미 깊었습니다. 전 그걸 느꼈어요. 아, 힙한 곳을 가려면 사전 정보 조사와 예약이 필수구나. 당일치기로 갈 수 없구나. 약간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네.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